안녕하십니까. 상쾌한 하루의 시작,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현재 전주와 무주 등 10개 시군에 엿새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맑겠고 낮 최고 기온은 남원 32도, 전주 30도 등 27도에서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도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주말인 토요일 오후부터 비가 내려 월요일까지 이어지면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져 불볕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북경찰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성매매 업소에서 적발되는가 하면 경찰 간부가 여경에게 성희롱을 일삼고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는 등 비위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의 한 휴게텔입니다. 지난 1월 완산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이곳에서 성매매를 단속하던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당시 A 경위는 상의를 벗은 채 침대에 누워있던 상태였습니다. 차를 대고 올라간 사람 손님이 있어갖고 그걸 보고 저희 한 20분 정도 대기하다가 들어가서 좀 이제 마사지가 끝나고 성매매 성관계 하는 것 같아갖고 저희가 단속하게 된 거죠. A 경위는 돈은 냈지만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전북경찰청의 B 경위는 1년 넘게 여순경을 성희롱하고 직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시비도 받는 직원들보고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그 직원이 절대 그렇지만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군산의 한 경찰 간부에게는 의무경찰대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개인 용도로 지휘 차량을 사용했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됐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의 경정급 간부도 여경들에게 불쾌한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구두 경고 조치로 끝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 집행기관으로서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북경찰의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이 시급합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주택 재개발 과정에서 건설사에서 빌려 썼다가 사업이 중단되면 갚아야 하는 돈을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전주에서도 이 돈을 갚지 못해 주민들이 소송을 당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개발이 추진됐던 전주의 옛 도심 지역입니다. 10년 만에 재개발 사업이 무산되자 시공사로 내정됐던 건설사가 주민 5명의 집 등 부동산을 가압류했습니다. 건설사가 사업추진위원회에 지원했던 이른바 매몰 비용 5억 원을 돌려받겠다면서 법적 조치에 나선 겁니다. 재산이 있는 것이란 건 이거 하나인데 만약에 제가 평생 지금 나이가 거의 70살에 저도 돼가는 사람인데 무척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재개발이 무산된 또 다른 지역의 주민들은 매몰 비용 2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일부 시의원들이 전주시의 매몰 비용 지원 같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전주시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주민들 스스로 사업 중단을 요청한 곳이라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주시는 전주시가 직권으로 중단한 지역만 매몰 비용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송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법률적인 자문이나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시공사와 그 대금에 대해서 금액을 조율하는 그런 중재 역할 그 부분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매몰 비용 문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일어날 소지가 큽니다. 전주에서는 재개발에 나선 지 10여 년 동안 조합 설립도 못하는 등 사업 추진이 더딘 곳이 5곳으로 이들 지역의 매몰 비용만 32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최저임금 10,000원을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 노동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높은 현실의 벽에 가로막혔던 최저임금 문제가 실현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가뜩이나 심각한 경영난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심층 취재 이승환 기자입니다. 도내 한 대학에서 청소 일을 하는 진현 씨의 하루 일과는 아침 7시에 시작됩니다. 진 씨의 한 달 급여는 최저임금에 10만 원의 수당을 더한 145만 원.
중2와 고2인 두 딸까지 모두 내 식구지만 남편도 최저임금을 받아서 변변한 외식이나 여행 한번 하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받아가지고 저희가 다 말일날 다 공과금까지 다 제하면 20만 원 가지고 저희 네 가족이 다음 달 급여 때까지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노동계에서 시간당 최저임금 10,000원을 요구해왔지만 지금까지 6,5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은 진보와 보수 상관없이 전 국민의 공감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7년도 최저임금을 보면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135만 원 수준. 노동계의 바람대로 10,000원이 되면 월급이 209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근로자들과 노동계에서는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지만 반대로 사용자와 경영계에서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김민수 씨는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한 달에 불과 이틀 쉬고 남편과 종일 식당에 매달려 400만 원을 손에 쥐니까 한 사람에 200만 원 수준입니다. 식재료비며 가게세가 줄줄이 오르는 터에 최저임금 인상 뉴스까지 나와 걱정입니다. 한정이 돼 있거든요. 오는 손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해도 이익이 아니고 손해가 보는 장사라서 장사를 자꾸 접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전라북도의 경제 기반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 불안감도 훨씬 큽니다. 소상공인 사업장 14만 4천 개 가운데 종사자 5인 이하는 12만 2천 개로 무려 84%. 자영업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것을 알 수 있고 그중에 특히 영세한 업종인 음식, 숙박업, 도소매, 서비스 업종이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은 비용 상승으로 직결되지만 매출이나 생산성도 오를지는 미지수라는 게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프랜차이즈 본사는 영세 가맹점을 착취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키고 카드 수수료처럼 소상공인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서둘러야 최저임금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익산시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장학금 강제 모금 의혹을 받고 있는 정허률 익산시장도 조만간 소환할 예정입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익산시 백모 국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반려했습니다. 범죄 소명 사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백 국장의 혐의에 대한 증거를 보강한 경찰은 닷새 만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소명 부족과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 백 국장과 관련된 직접적인 혐의에 대해서만. 백 국장은 장학금 강제 모금 의혹도 받고 있는 만큼 백 국장이 구속될 경우 이번 수사에 큰 영향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백 국장이 골재 채취업자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익산시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 역시 같은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해당 공무원들과 함께 장학금 강제 모금 의혹이 제기된 정헌율 익산시장을 조만간 소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수사 방향이 정해지면 추후 일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 국장이 구속되지 않더라도 정 시장을 조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경찰의 움직임에 시민단체들은 정 시장의 사과와 해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시장에 대한 경찰 소환이 초입기에 들어가면서 지역사회의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일부 고객들이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거나 모멸감을 주는 갑질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이번에는 50대 남자가 지적 장애가 있는 40대 주요원에게 다짜고짜 손찌검을 했습니다. 폭행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주유소에 멈춰선 검정색 승용차.
주유원이 다가서자 남성 운전자가 내리더니 느닷없이 손이 얼굴로 향합니다. 당황한 주유원이 맞고 피해보지만 분이 풀리지 않는지 손찌검은 계속됩니다. 주유원 40살 김모 씨가 폭행을 당한 건 지난 16일 아침 8시쯤. 반말을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황당했죠. 내가 뭐 반말 아니 아침부터 손님이 첫 손님이 왔는데 내가 뭐 9시부터 해장한다 그랬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 무슨 반말을 해 자기한테. 사정없이 나를 휘갈리고 또 그냥 가버리고. 상급 지적장애가 있지만 평소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고 당시에도 반말로 대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주유소 측은 가해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그런 거지 정말 그런 사람 아닌데 지금 자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같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 저라도 먼저 사죄 드리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냥 죄송하다는 말밖에 아무 말도. 경찰은 가해자 54살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다만 어업에 종사하는 A씨가 현재 조업을 나간 상황이어서 이달 말에 무트로 돌아오면 소환한다는 방침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순창 블루베리 어울마당이 이번 주말에 고추장 민속마을에서 열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익산에서 열렸습니다. 시군 소식 나금동 기자입니다. 순창 블루베리 어울마당이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고추장 민속마을에서 열립니다. 이번 어울마당 행사에서는 블루베리 수확과 가공품 만들기, 블루베리 묘목 판매, 재배 방법 전수 등의 다양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순창 블루베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맛보고 체험하고 또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 행사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네덜란드 푸드밸리 교수와 미국 식품 전문가 등을 초청해 심포지움을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소비자의 식품 구매 동향 분석을 통한 식품 산업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하는 데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로서 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식품기업에서 신제품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원시가 가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관정 개발과 저수지 준설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남원시는 특별 교부세 2억 원을 투입해 소중형 관정 160여 개를 개발하고 5곳의 저수지 준설, 송수관 연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대표적인 피서지인 운이람 반이람이 오는 26일 개장합니다. 운이람 반이람은 해발 1100m 운장산 자락에 위치한 계곡으로 햇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반나절밖에 되지 않아 해마다 수만 명의 피서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함에 따라 환경부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어온 남원시와 진안군도 지리산과 마이산 케이블카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2명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반발해 사퇴하고 환경단체가 지리산과 마이산 케이블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찬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남대 구재단 측은 교직원 임금 체불과 의대 평가 미인증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해 대학 폐교와 학교법인 해산을 교육부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남대 측은 이에 대해 구재단이 재산권을 비롯한 모든 권한을 잃을 수 있다는 걱정에서 꼼수를 쓰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폐교 신청안과 임시이사회가 낸 정상화 계획안을 모두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4일 개막하는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선수단 입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지금까지 이란과 페루 등지에서 약 310명이 입소해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폐막식 공연에 나설 북한 시범단은 오는 23일쯤 입소합니다.